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이 미국의 M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팰런쇼에 출연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로튼 토마토 신선도 96%, 관객 점수 86%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준수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IMDb 유저 평점 8.3이고 로튼 토마토 평론가들에게도 신선하고 좋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무조건 봐야 될 드라마라며 폴가이즈 살인을 곁들인이란 제목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넷플릭스 작품 중 하나라고 평한 포브스는 구슬치기 내용이 담긴 6화 깐부편을 올해 본 TV 프로그램 에피소드 중 최고라고 극찬했고, 뛰어난 연기, 기억에 남는 캐릭터, 창의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강력한 작품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깐부는 구슬, 딱지 등을 공유하는 친한 친구라는 말로 한편을 뜻하죠. 6화는 2인 1조 팀 안에서 같은 편끼리 생명을 걸고 경쟁하는 내용입니다. 목숨 앞에서 치매로 깜빡깜빡 정신을 놓는 노인을 속이는 짓도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외국인을 속이는 것쯤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노리고 뛰어든 인물들이 나보다 못한 사회적으로 도태되어도 아까울 것 없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는 모습이 담깁니다. 엄마를 죽이고 자신까지 성적 도구로 여긴 아빠를 죽인 세상 모두에게 불신이 가득한 소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준 친절을 기억하며 자신을 속인 젊은이에게 목숨을 내주는 오징어 게임 6화에선 개인의 이기심과 희생을 대비시켰죠. 오징어 게임의 이 같은 인기는 탄탄한 줄거리와 배우들의 호연 외에도 각 인물들에게 서사를 부여한 점이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다는 평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지긋지긋한 신파라는 평이 있지만 특히 6화에 나온 구슬치기 게임에 대한 해외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억지 신파로 규정된 한국과 달리 정작 해외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 시청자의 리뷰 영상들이 화제인데요. 유튜브 채널 레오XIO에 업로드된 오징어 게임 리뷰 영상이 그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당 영상 속 유튜버들은 미리 음식을 준비한 후 여유롭게 오징어 게임 6화를 감상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들은 무척 개구진 유튜버들입니다. 이들은 오징어 게임 6화 깐부편의 2인 1조 구슬치기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지켜봤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캐릭터의 사연에 점차 진지해지다가 새벽과 지영의 클라이맥스 신이 이어지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유튜버 중 한 명은 휴식이 좀 필요하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자리로 돌아왔지만 침통한 표정으로 방송을 끝마쳤죠. 국내 네티즌들은 K신파가 통하나 보네. 나도 저 장면 보고 엄청 울었다. 외국인들 눈물 버튼 등의 반응으로 공감하는 파와 비공감하는 파가 갈리며 심지어는 조회수 뽑아내려는 주작으로 일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6화 깐부 구슬치기 1대1 팀 내 데스매치의 하나같이 눈물바람인 모습은 주작설을 일축하고도 남습니다. 오덕 성향의 미국 웹사이트 댄 오브 기크에서 6화 깐부만을 콕 집어서 리뷰를 한 것을 보면 해외인의 눈으로 이 열풍을 살짝 넘겨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 미국 오덕들은 마찬가지로 일본 신파에 익숙한 이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최고였던 한 시간으로 9개 에피소드 모두 훌륭하지만 그중 특히한 에피소드가 단연 좋다. 간부는 오징어 게임의 킬수가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아니다. 만약 죽은 경쟁이 인간 본연의 선함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면 오징어 게임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은 간부에 있으며 그것은 가슴 아픈 만큼 뉘앙스도 있다. 오징어 게임은 인간을 전적으로 비난하지도 찬양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희망적인 시선으로 중간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한다. 오징어 게임 첫 번째 시즌의 다른 에피소드들은 사회가 어떻게 소수 권력자에게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6화 깐부의 야망은 보다 단순하고 훨씬 야심적이다. 그 에피소드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행동은 폭력의 과시가 아니라 우정과 자기 이름을 상대에게 말해주는 식의 잔잔한 선물이란 것으로 묘사했다. 그 결과 깐부는 오징어 게임에서 최고의 에피소드로 남게 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메가 히트 덕분에 넷플릭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요. 여기에 극중 등장한 케이노리까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가 호감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유일하게 1위에 오르지 못한 인도까지 점령하며 작품이 서비스된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중인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한 최초의 작품이 된 것이죠. 외신들은 오징어 게임의 역대급 흥행에 주목하며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과 함께 출연 배우들, 온 오프라인 신드롬 효과, 더 나아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이슈의 정점에 도달한 한국 문화와 K 콘텐츠 등 범위를 넓혀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으로 넷플릭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613.1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인 606.71달러에서 지난달 30일 610.34달러를 찍은 이후 또 오른 것입니다. 시가총액 규모 역시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달 30일 기준 시가총액은 2,701억 달러로 오징어 게임 공개 2주 만에 무려 101억 달러, 약 12조 원나 늘어났습니다. 넷플릭스 CEO 테드 서렌도스가 오징어 게임의 녹색 트레이닝복을 직접 입고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월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넷플릭스만큼은 눈에 띄는 상승 곡선을 그렸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전 세계 유저들을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인기가 사용자 증가 추세의 초기 지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특유의 K 신파 요소,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충분히 본 설정, 장면들도 겹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해외 시청자들로 하여금 오징어 게임을 참신한 장르물로 느끼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는 해외 팬이 더 많은 장르인 데스 서바이벌에는 그들만이 느끼는 장르의 익숙함이 오징어 게임에 추가된 한국적인 요소가 신선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특히 인간적인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마츠타니 소이치로는 인간 드라마적 요소를 강화시켜서 기존의 데스게임 장르와 차별화되며 그 독특한 무게감으로 전 세계에 어필하고 있으며 가벼움을 최고의 매력으로 치는 데스게임 작품을 오징어 게임은 오히려 역으로 무겁게 그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국제사회에 로비하는 일본은 최근 선출된 자민당 기시다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의뢰하겠다고 말하지만 한국 콘텐츠의 부상으로 자연스럽게 동해 그리고 독도의 표시가 명확하게 인지되면서 일본의 로비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하백의 신부속 프랑스어 자막에 동해를 일본어로만 표기한 사실을 알리자 문제 제기 4시간 만에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서 영화 사냥의 시간 독일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 자막에 동해를 일본어로 잘못 표기했다가 수정 조치한 바 있는 넷플릭스는 일본이 아무리 로비해도 자신의 주가를 12조나 상승시킨 한국 콘텐츠의 주류에 완전히 편승한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 문화를 선도했던 일본의 컨텐츠는 멸망 수준으로 일본 넷플릭스마저 한국 컨텐츠에 장악된 지 오래입니다. 야후재팬 홈페이지에 실린 현지 보도 기사에는 일본 드라마는 멸망했는가? 영화도 마찬가지다. 이제 일본 영화는 애니메이션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해버렸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네티즌은 만화 애니메이션 실사와 영화 투성 이어서 일본의 사회상을 그리거나 비판하는 영화는 거의 없다. 특정 국가의 영상산업 수준은 결국 그 나라 전체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과거에는 문학, 현재는 드라마, 영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밖에 남지 않은 일본 영상산업은 일본이 퇴보하고 있는 증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그중 자조적인 분위기가 강한 내용이나 다른 댓글들의 분위기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일본 드라마의 수준이나 제작 현실들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도쿄올림픽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스가, 오징어 게임 출전해서 456억 타와라는 댓글이 웃음을 전해주기도 하면서 몰락해가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CEO는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만 선보일 수 있는 풍성한 감수성과 이야기가 지닌 강렬한 울림을 더 넓은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한국과 각별한 사이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혹자들이 비난하는 한국의 K-신파를 더욱 부흥시키겠다는 의견이죠. 현재 해외 네티즌은 오징어 게임 6화 같은 한국의 컨텐츠를 추천받고 있는데 헬로우 고스트가 한국과 해외 네티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은 의도한 신파로 거부감이 무척 심하지만
헬로우 고스트는 알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었죠. 우리가 질리는 모습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는 모습은 적응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먹힌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감성이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까놓고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도 거의 모든 인류가 짐작하고 예상 가능한 스토리일 텐데도 명작으로 칭송받는 것은 작품 속 디테일에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한국인의 어린 시절 놀이를 공유하고 한국의 시대상과 감정을 기꺼이 공유하게 하는 문화의 힘, 그 위력을 다시 깨닫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